일부러 강하게 얘기를 한 게 진짜 이 일이 힘들어요. 힘들다는 뜻이고 제가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일단 다른 어떤 참고 영상이나 장면이 별로 없는 거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할게요. 왜냐면 비마트는 굉장히 엄격하게 매장 내부를 촬영해서 공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올리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되므로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으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누피 올리게 트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 대오엽이라는 봉황 단총을 마시고 있어요. 봉황 단총은 광동성에서 생산되는 우롱차죠. 원래는 단 하나의 나무에서 채엽한 잎들을 가지고 차를 만든다고 해서 단총이라고 불렸는데요. 요즘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단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생산량이 좀 이렇게 요구가 있잖아요. 그럼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단 하나, 옛날의 방식처럼 단 하나의 나무에서만 채엽한 것을 차로 만든다는 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저의 피셜 뇌피셜로 짐작을 해봅니다. 제목을 보시면 짐작을 하셨듯이 제가 비마트에서 근무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약속했던 대로 제가 3개월 리뷰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네, 사실은 저도 되게 놀랐어요. 제가 3개월 동안 일을 안 그만두고 했다는 사실이 사실 놀라요. 왜냐면 저의 3개월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자면 네, 힘들다 인데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게 일을 계속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왜냐면 이게 육체 노동이잖아요. 육체 노동이다 보니까 육체 노동이란 거는 하면 할수록 스킬이 늘죠. 내 몸에 배기 때문에 그 기술은 느는데, 그 기술이 는다는 건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같은 시간 내에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내 몸을 소모를 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건 단지 제가 비마트에서 근무를 해서 힘들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무래도 어떠한 육체 노동이든 하게 되면 동일한 아마 결론을 얻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만든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3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3개월을 무탈히 버티고 도망가지 않고 무탈히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같이 일하는 동료 크루들, 그리고 매니저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누구든 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그 기운에 이렇게 힘입어서 3개월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일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좋으면 아무래도 일을 열심히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반면 사람이 싫어지면 또 일을 그만둘 수도 있고, 물론 일이 너무 힘들어도 그만둘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3개월 동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느낀 바에 의하면 이 일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가장 먼저 체력이 안 되시면 이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해서 일주일 지났을 때와 한 달이 지났을 때 영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 위 구석에 어딘가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달아드릴 텐데,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밑에도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거를 보시면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대충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이 주문할 수 있는 양이, 최대 주문량이 10kg예요. 10kg인데 그게 말이 10kg지. 물론 뭐 이게 10kg가 모든 주문이 10kg인 건 아니지만, 정말 최대로 올라갔을 땐 10kg 정도까지 내가 이거를 장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야 되고, 장바구니를 들고 막 그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주문했던 그런 물건들, 고객이 주문한 물건들을 다 피킹을 해서 바구니에 넣어서 그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직접 또 패킹대에 놓고 그걸 패킹을 또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는 예를 들어 10kg 중에서는 물건 단 하나에 뭐 4kg짜리 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2리터짜리 물 뭐 4개에서 5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들어서 또 다시 패킹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또 이걸 다시 또 패킹하는 것도 되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손목이라든가 아니면 손가락 같은 데가 굉장히 저의 경우에는 저의 이거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말씀드리지만 저의 경우에는 손하고 손목하고 그리고 이런 뭐 발도 많이 아픈데 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일이 최근에 무슨 법이 실행이 됐잖아요. 안전법 이런 게 실행이 됐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크루들은 일하는 동안 안전화를 신어야 돼요. 근데 안전화라는 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딱딱하고 무거운 신발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신발이 있으면 그 발등에 철심이 박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 무거운 물건이 발 위로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하게 됐을 때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거운 신발을 신고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돌아다니는 게 강도가 어떤 거냐? 기본 15,000보는 걷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20,000보까지 걷게 되는데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거운 안전화를 신고 장바구니를 들고 그것은 그 장바구니는 참고로 최대 9.9에서 10kg까지 될 수 있는 그걸 들고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일하는 동안 내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경우 오픈 일을 하잖아요. 오픈 일 하다 보니까 진열 같은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열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물건들이 다 저마다 다른데 무거운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다 일일이 진열을 하고 유통기한을 봐야 되는 것들도 있고 혹은 보지 않아야 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요즘 좀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걸 봐서 유통기한이 먼저인 거는 앞으로 놓고 이제 뒤로 이제 나중인 건 뒤로 놓고 이런 거를 또 해줘야 되고 뭐 기타 등등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한 체력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크루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게 되셨다면 일단 가장 먼저 과연 내가 그러한 체력이 있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체력이라 함은 일터에 나가 있는 9시간 중에서 1시간을 뺀 8시간 동안은 정말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엉덩이를 붙이고 앉을 수 없는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앉을 수 없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바쁠 때는 그렇게 되거든요. 정말 뭐 엉덩이 붙이고 앉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되게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무거운 걸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첫날 바구니를 이제 들고 다니고 이렇게 와서 집에 와서 찍은 영상인데요. 오늘 일한 첫날인데요. 이렇게 어딘가 맞은 사람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부었습니다. 왜 있잖아요. 쇼핑 바구니를 이렇게 걸고 다니다 보니까 그 바구니 손잡이가 따라서 이렇게 자국이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팔찌도 빼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발가락이 부서질 것처럼 아프다? 뭐 그런 정도의 오늘의 일한 뒤 첫날에 신체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을 하다가 뭐 몇 시간만 하고 휴게 시간에 그냥 동화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하루만 나오고 다음부터는 아예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해는 가요. 내가 일을 해야 돼서 왔어. 그러니까 일을 하기로 했어. 그랬는데 너무 해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도망갈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미연에 방지해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체력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이 일을.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내가 전화기, 이 스마트폰 중독이다 이러면 이것도 좀 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지양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물론 중요하죠. 막 내가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 내 친구의 카톡이야. 혹은 막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막 무슨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 너무 궁금해.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 뭐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영상을 올렸어. 가서 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막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싶어. 그래서 막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전화기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다 좋은데, 물론 이게 빈 시간에, 일이 없는 시간에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일이 막 지금 진행되고 있고, 주문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도 가끔 그거를 계속 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를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안 된다고 계속 생각이 되면 이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만약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속 일을 임하면 누군가는 얘기를 할 거예요. 아,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일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거를 듣는 입장이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든 입장이에요. 왜냐면 싫은 소리 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도 싫은 소리 듣는 게 싫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에게 예, 스마트폰을 항상 중독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 보고 계셔야 되는 분이라면 이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정도가 제가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는 체력도 좀 되고 스마트폰을 안 볼 자신이 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 일을 꼭 하고 싶다라는 결론을 내리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위한 팁을 몇 가지 전수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처음에 출근을 하시게 되면 되게 어리버리 하잖아요. 환경도 낯설고 그리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일을 하면은 정해진 휴게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당 10분씩 쳐가지고 이렇게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파트타임으로 하면 뭐 30분, 뭐 혹은 그리고 풀타임으로 하면 1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은 언제 쉬어야 될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직접 매니저한테 찾아가서 챙기세요. 저 언제 쉴 수 있나요? 언제 쉬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건 좀 약간 되게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사실 그거는 크루를 일하면서 되게 민감한 부분인 게 막 너무 바쁠 때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사라지게 되면 어쨌든 빈자리를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마냥 참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일을 마무리한 다음에 빨리 화장실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다녀오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물건을 이제 피킹을 할 때 되게 멘붕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어떤 때냐면 내가 막 그 단말기에 뜬 걸 보고 이제 막 갔어. 가서 아 물건을 피킹해야지 하고 딱 갔는데 그 자리에 없어 물건이. 그러면 진짜 깜짝 놀라요. 아 나 어떻게 하지? 왜 없지 물건이? 말해서 막 비슷한 물건인 것 같아서 바코드 찍어보면 다 에러라고 뜨고 막 이러면 진짜 막 멘붕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내가 정말 정확한 위치에 찾아와서 물건을 피킹하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가끔씩 그 정신이 없다 보면 그 내가 찾아간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위치인 걸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확한 위치인데 물건이 없다면 근처에 둘러보시면 돼요. 그 부근에 혹시 있지는 않을까? 왜냐면 이게 진열을 할 때 그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옆에다가 좀 더 놓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없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하면 당연히 이제 빨리 선임 크루를 찾아서 딱 잡아가지고 이 물건 못 찾겠어요.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면 선임 크루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그러한 물건들은 이렇게 물건이 너무 많이 있으면은 넣을 자리가 없으니까 쌓아두거든요. 그 쌓아놓는 위치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계속 일을 하실 때 수월하게 하시려면 그 물건을 쌓아놓는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해 놓으면 그렇게 뭐 물건을 갔는데 못 찾을 때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팁은, 자, 피킹을 다 해서 이제 가지고 왔어. 그래서 패킹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네, 이제 피킹을 해서 패킹대로 왔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거기에 있는 모니터를 확인을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니터에 내 쇼핑 바구니 번호가 있잖아요. 그 바구니가 번호가 있는데 그게 대개는 짝꿍이 있어요. 두 개의 바구니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짝꿍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번호의 바구니가 패킹되어 있으면 그걸 둘 다 가지고 가서 이제 패킹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짝꿍 번호가 없다. 그러면 그 말의 뜻은 내가 갖고 온 바구니 하나를 패킹을 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패킹을 하면 되시고, 근데 이제 이게 좀 주의해야 될 게, 특히 처음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패킹해서 가지고 온 거를 단독으로 패킹할 때 혹시라도 내가 가져온 거 말고 다른 물건들의 이 목록에 떴는지를 좀 한 번은 더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게 착각을 해서 내가 그냥 내 것만 패킹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뜻은 다른 바구니 하나를 통째로 주문을 보내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 그거는 이제 누락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다시 확인을 해보시기, 그런 목록에 물품과 내가 가져온 물품이 일치를 하는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팁은 이제 패킹을 막 하잖아요. 할 때,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계절마다 패킹을 하는 방법이 달라요. 신선한 거는 좀 그걸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보냉제를 몇 개를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선임 크루들도 좀 모를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변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치면은 선임 크루들도 아직 익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패킹을 할 때, 특히 뭐 채소라든가 이런 신선 제품이 있을 때는, 이렇게 냉장 제품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위를 한번 이렇게 딱 눈을 들어서 보세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가이드가 있어요. 패킹 가이드가 딱 붙어 있어서 뭐 신선 제품, 뭐 유제품, 뭐 기타 등등 이런 건 어떻게 패킹을 하고 몇 개의 그런 보냉제를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으면 이제 선임 크루한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드린 모든 조언의 가장 밑바탕이자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라. ask. 물어라. 왜 물려고 하냐면, 그게 가장 빨라요. 왜냐면 뭐 선임 크루들은 그래도 일이 손에 많이 익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게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웬만하면 알고, 어디에 물건을 쌓아두는지도 알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헤매는 동안 그거를 이제 물어보면 금방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선임 크루들도 항상 바빠요. 왜냐면 자기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바쁜데, 바쁜 사람을 붙잡고 내가 뭔가를 질문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되게 힘들지만, 이게 내가 계속 이렇게 뭘 하려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막 찾고 이러면서 시간을 더 이렇게 느리면 아무래도 더 나빠요.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주문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면 뭐 빨간색 뭐 이거 뜨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으면 빠르게 누구든 붙잡고, 누구든은 안 되죠. 선임 크루를 붙잡고 혹은 매니저를 붙잡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 있나요?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물어보는데, 그래서 익숙해지시면 아무래도 일을 더 빨리 배우실 수 있고 좀 더 익숙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한 것이 저의 여태까지 3개월 동안에 일해서 알게 된 어떠한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네요. 혹시라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게 뭔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돈을 얼마나 버냐 뭐 이런 건데, 그거는 거기 보면 모집 요강이나 이런 거 보시면 그 시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미 이렇게
딱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뭐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 주유수당이 나와요. 주유수당이 나오고 그리고 4대 보험이 됩니다. 4대 보험이 되고 주유수당 나오고 이렇게 한 달 지나면 뭐 월차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떠한 뭐 불이익이나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휴무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쓸 수가 없죠. 그치만 한 달에 이틀은 자기가 선택을 해서 휴무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한다기보다는 이제 매니저, 스케줄 짜는 매니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는 그 매니저가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네, 오늘도 또 제가 엄청나게 떠들었네요. 3개월이다 보니 또 할 말이 많아져서 많이 떠들었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겁을 들인 것 같기도 한데 뭐 체력이 없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좀 겁을 들인 것 같기도 한데 좀 그냥 그거는 제가 일부러 강하게 얘기를 한 게 진짜 이 일이 힘들어요. 힘들다는 뜻이고 그만큼 체력이 없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될 요소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 저는 3개월을 무사히 버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한동안은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할 생각이고요. 만약 제가 6개월까지 이 일을 계속 하게 된다면 또 6개월 후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버틸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긴 영상 봐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해피티타임 하세요. 안녕.